안녕하세요. 한쌤 수학의 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수1의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먼저 지수의 모양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a의 x제곱은 y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미치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요 i가 지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면 주로 뭘 구하는 답이 된다? 이 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1단원인 지수단원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지수를 공부하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지수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뭘 공부했냐면 제곱근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제곱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a의 제곱근은 x라 뒀을 때 x제곱이 a가 되는 요때의 이 x값을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가 양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a 해서 총 2개가 나오게 되고, a가 0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이때 실수의 개수는 0개가 됩니다. 이때 a가 음수라면 요 안에 들어가면 실수가 될 수가 없고 허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개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x의 n제곱을 우리가 a라고 할 때, 이때 n이 짝수라면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몇 개의 제곱근이 나온다? n제곱근이 나온다? 2개의 실수 제곱근이 나오게 되고, a가 0이면 무조건 1개, a가 0보다 작아버리면 실수의 제곱근 개수는 n제곱근 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x 세제곱을 a의 세제곱근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요 놈은 우리가 우리 인수분해 하죠, 그쵸? a 세제곱을 뒀을 때 x-a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요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물론 여기서 실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실수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수가 2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 1개가 나오고, a가 0일 때도 1개, a가 0보다 작을 때도 무조건 1개의 n제곱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와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뭐다? 실수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실수 말이 나오면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 2개, 0일 때 1개, 음수일 때 없고, n이 홀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1개, 0일 때도 1개, 0보다 작을 때도 무조건 1개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쌤이 실수란 말을 썼잖아요. 실수란 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n개만큼의 n제곱근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3일 때 2의 세제곱근은 몇 개다?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x 세제곱은 2가 되는 x값을 찾는 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실수란 말이 없죠. 이때는 몇 개가 나와야 된다? n개의 제곱근 수가 나와야 됩니다. 즉 해의 개수가 n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근은 총 몇 개다? 3개라는 값이 나와야 정답이 되고, 2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라고 한다면 n의 값이 홀수죠. 그리고 이놈이 양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제곱근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게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기니드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학교 문제집마다 다 나오는 문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곱근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성질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x제곱, x세제곱, x4제곱처럼 정수에 대한 제곱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루트 x, 세제곱 루트 x, 4제곱 루트 x, 유리수에 대한 제곱을 지수화 시켜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원래랑 뭐가 있었냐면 2가 적혀 있는 겁니다. 얘를 우리 다루기에 뭐라 합니까? x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는 우리가 지수로 표현하면 x의 2분의 1제곱. 그럼 얘는
뭐라 표현할 수 있다? x의 3분의 1제곱. 이 녀석은 x의 4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x분의 1, x제곱분의 1, x세제곱분의 1을 표현을 할 때 분수 꼴일 때는 지수는 뭐가 된다? 부호가 지금까지 다 양수였죠. 이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즉 지수에서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한다? 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2제곱, 이 녀석은 x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얘가 어떤 문제 잘 나오냐면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뭐 3일 때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냐? 이런 문제.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다뤘지만 중학교 때 우리가 심화 문제를 쓰면서 다뤘었죠. 그쵸? 근데 중학교 때 요 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3일 때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애들 전부 다 얘를 제곱을 시켜서 풀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풀어준 문제를 내게 되면 요 문제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아, 여기 지수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뭘 의미한다? 분수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요 내용만 지금 우리가 개념을 잘 잡아 놓으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자, 또 우리가 지수를 공부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세제곱 루트 x제곱이다. 그럼 얘를 지수로 바꿔보면 아까 루트는 뭐라고 했다? 분수였고 이 제곱은 그냥 있기 때문에 x제곱의 3분의 1제곱 따라서 x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중요한 성질은 이 두 개가 곱하기니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의 3분의 1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형시켜서 요 놈을 t로 치환하고 난 다음에 x의 3분의 1에 대한 t에 대한 2차 반영식을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또한 바꿀 줄 알아야 지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그러면 요거 말고 지금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기본 문제고 기초 내용에 해당하니까 요까지는 기억을 잘 하시고 자, 우리가 또 무엇을 공부해 볼 거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기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수 내용을 하면서 항상 나오는 내용.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을 5라고 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x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 얼마냐 라는 문제. 문제집마다 다 있죠. 아, 이거 플러스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a의 2x제곱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로 바꾼다? a의 2x제곱으로 막 바꿔서 이 조건에 맞게끔 맞춰줘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ax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 버리면 해주면 자, 요 i를 계산하면 a의 2x제곱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얘는 ax분의 1이죠. 따라서 계산 약분이 돼서 플러스 1분의 요거 역시 a의 2x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아이가 5라 했고 5라 했으니까 6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시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요거 마이너스죠. 자, 여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분의 2일 때 a의 2x제곱은 얼마냐? 자, 이 문제는 아까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 거꾸로 올라가는 문제가 됐죠. 요즘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이 아이를 봤을 때 내가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풀어봤는데 요걸 구하려고 나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풀면 된다? 이 녀석을 서로 똑같이 분모 분자 대각선 계산하면 3a x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x제곱은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러면 동료한끼리 묶어서 ax제곱은 넘어가면 5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아까 쌤이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5 곱하기 ax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하를 곱해주면 a의 2x제곱은 5라는 우리 처음에 나왔던 이 조건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물론 얘는 지금 간단한 식이지만 요 식이 어떤 2차에 대한 a의 x제곱, a의 x승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황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근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수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지만 로그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내가 어떤 밑이 a인 로그를 취해서 t 값을 로그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고 자,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지수에서 항상 까먹지 않고 나오는 문제. 이제 어떤 문제냐면 밑이 다를 때 이제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3의 y제곱이고 이게 216과 같다. 이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값은 얼마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문제 조건을 줬는데 x분의 1과 y분의 1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는 이 x와 이 y가 어디서 왔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조건은 이거밖에 없고 x, y는 요 숫자 2의 지수에 해당하고 y는 3의 지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은 216이라 두고 현재 x는 여기 있으니까 x분의 1을 만들려면 양변에 x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자, 2는 216의 x분의 1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3의 y제곱도 216이니까 3은 216의 y분의 1. 자, 그러면 조건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맞췄는데 뭘 해라? x분의 1과 y분의 1 216의 지수와 216의 지수에 해당하는 게 x분의 1과 y분의 1이죠. 이 두 개를 더했다는 말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줬다? 곱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2 곱하기 3이 216 곱하기 216의 x분의 1과 y분의 1이니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뭐다? 6의 1제곱은 216은 6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하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밑이 똑같으니까 누가 같아야 된다?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수에서 또 무엇이 있냐면 지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대소 관계를 보는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2의 제곱과 3의 제곱 중에서 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큰 녀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의 제곱, 3의 세제곱. 밑이 똑같을 때는 지수가 큰 녀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 녀석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지수를 맞추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세제곱 루트 3 그리고 4제곱 루트 4 그 다음에 6제곱 루트 6. 자, 이 세 문제의 대소를 비교하라. 이 세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은 3의 3분의 1이고 얘는 4의 4분의 1 얘는 6의 6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도 다 다르고 지수도 다 다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떠냐면 이 지수를 무엇을 통해서?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3과 4, 6의 최소 공배수는 12니까 3의 12분의 4제곱 4의 12분의 3제곱 6의 12분의 2제곱 따라서 3의 4제곱의 12분의 1 4의 세제곱의 12분의 1 6의 제곱의 12분의 1 그렇다면 요 녀석은 81이 되고 지금 현재 전부 다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큰 녀석이 큰 수가 되겠죠. 얘는 64가 되고 얘는 36이니까 제일 큰 수,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 이렇게 대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중간에 보면
뭐 아까 쌤이 잠깐 중학교 문제라면서 언급한 내용도 있었지만 뭐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이 얼마일 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얼마냐, 혹은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냐, 요런 문제. 자, 요 문제는 무엇을 이용하는 문제다?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a, b 값이 얼마인 줄 알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혹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를 이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b의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그리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마이너스 b,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간혹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그럼 전개하면 a의 5제곱 플러스 a제곱 b세제곱 더하기 a제곱 b세제곱 a제곱 b세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그렇다면 우리가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를 남겨놓고 요 녀석을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a의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의 a 플러스 b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 전부 다 요 녀석은 중학교 때 배웠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언제 배웠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 했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놔뒀던 예제 내용 중에서 마지막 남은 문제 무엇이 남았냐면 이제 지수, 로그에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지수랑 로그랑 구성되는 그 모양을 보면 성질, 그 다음에 활용 파트로 넘어가는데, 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문제가 하나 떠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화면을 정지하고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 속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호수 수면에 빛의 세기가 I0인 빛을 비췄을 때 수심이 Km인 곳에서 빛의 세기를 IK라 하면 이랬죠. 이때 공식이 뭐라 나와 있냐면 IK는 I0 곱하기 2분의 1의 4분의 K제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고 있지, 뭐 물리라든지 다른 뭐 화학이라든지 뭐 세상에 쓰고 있는 인문학 공식이라든지 어딘가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IK가 뭘 의미하는지, I0가 뭘 의미하는지, K가 뭘 의미하는지만 파악하고 문제 속에 나온 조건에 맞게끔 대입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애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요런 활용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IK가 뭔지, I0가 뭔지, K가 뭔지 이것만 문제 속에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I0는 빛의 세기다 라고 있고 이때 요 K는 뭐다? 수심. 그렇죠? 문제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다? 수심 K에서의 빛의 세기.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이 식이 성립할 때 호수의 수심 8m, 즉 얘는 뭘 의미한다? K가 8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빛의 세기는 뭐다? 수심 얼마에서? 수심 8m가 아니라 12m. 그럼 이것도 K가 되겠죠. 뭐다? 몇 배냐라고 물었죠. 이 녀석의 몇 배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럼 자 I8은 I0 처음 들어가는 빛의 세기는 똑같을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에 2분의 8제곱 I12는 I0 곱하기 2분의 1에 2의 몇 제곱이다? 4군요. 4. 자,
4분의 8제곱, 4분의 12제곱. 그쵸?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b로 구하랬으니까 나눠줘 버리면 이 녀석은 요거 약분되고 얘는 뭐다? 2분의 1에 2-3이 되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배. 따라서 2배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어떠한 심화 문제 나오더라도, 물론 꼬아놓고 하면 우리가 힘들지만, 어떠한 심화 문제가 이런 활용 문제, 심화 문제 나오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우리가 나중에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할 때도, 활용 문제 풀 때도, 거리가 어떻고 저쩌고, 이때 거리식은, 혹은 우리가 물질을 높이 던졌을 때, 최고 높이 올라가는 이때 높이의 관계식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설명하면은, 우리는 굳이 그 식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리를 공부할 때는 이 식을 중력 가속도 계산해가지고 유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수학에서는 물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주어지는 식을 가지고만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최소값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미분하든지 적분하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기호에 대해서만 숫자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라서 저도 서툰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점점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